자, 이 시간에는 그 특수구분 두 번째로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던 그 강조하고 도치, 여기 하기로 해요. 강조도 다른 파트에서 쭉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복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설명되는 부분들은 그냥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할 테니까, 먼저 또 책으로 먼저 확인을 해봐요. 186페이지. 자, 먼저 1번. 그리고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만약에 잘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해당 파트를 다시 한번 좀 동영상으로 돌려서 보면 또는 교재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5번 강조의 1번. 여기서 동사 강조라고 했는데 이제 주로 문장의 동사거든요. 문장의 동사를 강조할 때는 조동사 do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표격으로 do라고 쓴 거지,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를 쓸 거고요. 시제가 과거면 did를 쓸 거고. 2번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명사 바로 앞에 very를 추가해주면 돼요. 근데 요때 very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더를 주로 붙여서 쓰고 the very 그러면 바로 그 라는 뜻이고. 그 다음 추상명사 강조하는 거, 이건 이제 추상명사에서 배웠거든요. 추상명사 앞에 o를 쓰거나 추상명사 뒤에 itself를 쓰면 추상명사 강조가 되고, 그러면 해석을 very 플러스 형용사로 해석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ll beauty는 beauty itself, 이거 해석할 때는 very beautiful,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은 공부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잘 듣고 해보세요. 먼저 우리 배웠던 게 뭐냐면 5번하고 6번 비교 구문에서 배웠거든요. 5번을 보세요. 옆에 보면 much, still, far, even, a lot. 원래는 서로 단어들 다 다른 뜻이에요. 듣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much는 많은, 많이 이런 뜻으로 쓰이고, still은 아직도 여전히, 이게 대표적인 뜻이죠. far는 먼, 멀리 이런 거, even은 뭐뭐조차, 심지어. 이렇게 이제 단어들은 각각은 원래는 다 다른 뜻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달랐던 단어들인데, 만약에 이 단어들을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급 바로 앞에 썼을 때 이것들은 다 동의어예요. much, still, far 또는 by far, even, a lot은 비교급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어예요. 서로 바꿔 써도 돼요. 그리고 뜻도 다 똑같고 훨씬이란 뜻으로. 자, 이제 그런 식으로 3번, 4번, 6번도 공부하는 거예요. 자, 6번 보세요. 최상급을 강조한다는 조건에서 by far, far and away, out and away는 쫙 동의어. 다 단연코. 4번으로 올라가요. 의문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on earth, in the world, the devil은 다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습만 놓고 보면 앞에 두 개는 부사 구처럼 생겼고 뒤에 있는 the devil은 그냥 명사지만 의문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형태 무시하고 셋 다 동의어라 이 말이에요. 해석은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살짝 변형을 시키면 어휘 문제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휘 공부하듯이 동의어라고 암기를 해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것도 이제 최상급에서도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또 들어요. 부정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whatever, at all, a bit, in the least, by any means, in any way는 동의어들이에요. 뜻은 전혀, 결코 이렇게. 그러면 1번, 2번에서도 동사 강조할 때 do, 명사 강조할 때 very, 그리고 지금 3, 4, 5, 6에서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추가를 했잖아요. 또 7번을 보세요. 제기대명사도 강조할 때 제기대명사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 제기대명사는 강조적용법이거든요. 그러면 8번도 마찬가지. 분사구문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분사구문 뒤에 as 주어 동사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어 동사 자리에 뭘 쓰냐? 이건 분사구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9번에 it is that 강조구문 사용해서 또 강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대명사에서 배웠어요. 대명사 it 할 때 이제 배웠던 거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은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돌려서 학습을 하고, 그러면 아주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으로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려고 어떤 그 단어를 추가로 집어넣었죠.
그런 걸 강조 어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맨 위에 제목 보세요. 강조를 위해서 집어넣은 표현들을 강조 어구라고 한다면 강조 어구는 없어져도 문장이 성립이 돼요.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3번의 부정문 강조 어구에 여기에 안 적혀 있는 뭔가가 또 나오더라도 또 4번의 의문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여기 적혀 있는 거 3개 말고 또 이것 말고도 또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자주는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 안 외웠으면 그냥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맨 위에 제목 강조어구는 생략해도 문장 성립이 된다. 이걸 잘 활용을 하면 안 배웠던 것도 해결해낼 수도 있어요. 어떤 모르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걸 빼버리고 나머지를 해석을 했더니 말이 돼. 그러면 그거는 없어져도 문장 성립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잘은 몰라도 이건 강조 때문에 나왔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놓으면 응용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니까 잘 기억을 해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책 가지고 읽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암기들을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번 쭉 나와서 반복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서 외울 수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외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로 이 책을 다시 복습을 할 때는 이제 각 단원마다 또 이게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재복습이 되는 거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책 진도는 첫 번째 나갈 때는 배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럴 수가 있고 이게 내 머릿속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조금만 버티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 굉장히 많았던 전체적인 문법 이론을 한 번은 다 훑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딱 요 범위까지만 공부를 해내기만 하면 문법 문제는 뭐 100% 맞출 수 있고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나면 독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독해가 실력이 안 늘었던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바퀴부터는 어느 범위까지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공부는 많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이제 외워야 될 걸 좀 외우면서 넘어가요. 그러면 첫 번째 수업 들을 때보다도 두 번째 공부를 할 때, 세 번째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실력이 바로바로 올라가요. 첫 번째는 뭐가 뭔지 그냥 정말 받아 적으면서 가고 이해도 잘 안 되고 했던 건데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하게 따라왔던 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끝이 어딘지도 알고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 알고 또 반복이 많이 되니까 이거 외워놓으면 잊어버려도 나중에 또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그만큼 좀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공부할 때, 세 번째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정말 실력이 많이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실력 가지고 우리 요 책에 그 핵심 영어 1 말고 핵심 영어 2에 독해라고 나와 있죠. 그 독해 파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파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독해가 되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독해 공부만 하고 싶다. 독해 공부하게 되면 다 추가로 설명해 주는 게 다 이 문법사항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걸 몰랐기 때문에 독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된다면 독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으니까 독해 책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끝나고 한번 다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되는데 독해 책을 보면 앞쪽에 유형별 독해라고 나와서 상대적으로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보다는 조금 쉬운 독해들이 쭉 나오는데 유형별로 나눠놨거든요. 근데 유형별로 나눠놓고 어떤 해법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같은 유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다 보면 이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방법이 뻔히 나와요. 뻔히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문제풀이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냥 말 한마디 두 마디만 추가로 공부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부분을 거기다가 말로 표현해서 이론으로 적어 놓으면 괜히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좀 의미가 있게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추가로 설명을 안 하고 좀 쉬운 독해를 유형별로 쭉 거기다가 옮겨놨으니까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구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지 시간 절약이 되겠구나. 또는 어떤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거기를 위해서 다른 것을 좀 빨리 풀고 여기다 시간 투자를 해야겠구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를 하면 되는데, 독해 공부는 요 책을 2번 정도 지금 우리 문법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거 그냥 진도 한번 끝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듣기만 한 거지 공부가 지금 제대로 돼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문법 연습 문제를 풀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쉽지 않아요. 2번째 진도, 그러니까 2번째 회독을 하고 3번째 회독을 할 때쯤 되면 그때 가서 문법 연습 문제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고 좀 자신 있게 해 나갈 수가 있을 거거든요. 3번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유형별 독해, 독해가 이제 파트 2개로 나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앞에 유형별 독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 해설만 잠깐만 참고해 놓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휘가 많이 약한 분들은 그 기초영어 같은 걸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어휘를 좀 먼저 올려놓고 그러면서 이제 독해 속에 나오는 단어를 그때그때 외워가면 되는 거니까 어휘 때문에 이제 독해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법적인 것 때문에 막힐 염려는 전혀 없으니까 책을 우리 이 문법 교재를 2번이나 3번째 정도 본 다음에 문법이 한 수준이 70% 80% 정도 되고 우리 지금 특수구문에서 아까 그 생략을 쭉 적어놨죠.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독해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독해를 하게 되면 그건 독해가 아니에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짜집기식으로 추측을 해나가면서 하는 거지 뭐 전혀 정답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질 수가 없다고요. 실력도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책을 한 3번 정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면 그러면 유형별 독해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해책도 한 번 보고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독해도 2번째 볼 때, 3번째 볼 때 같은 독해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걸 교과서처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부는 2번째 볼 때, 3번째 볼 때가 더 공부가 더 많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문제풀이에 급급해서 답만 맞추려고 하는 거지 뭐 문장을 분석을 해본다거나 그 속에 있는 단어를 외우려고 한다거나 이러질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째 풀 때, 3번째 풀 때 풀 수 있도록 맨 처음에 풀 때 거기다 답을 표시를 해버리면 안 되고 답은 따로 연습장에다가 한 다음에 해설로 맞춰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놓고 2번, 3번 볼 수 있게끔 독해도 좀 독해책도 깨끗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째, 3번째 보게 되면 몰랐던 단어도 또 나오고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단어도 암기가 되고 해석도 더 정확하게 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형별 그 풀이 요령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고, 요 책을, 지금 문법책을 여러분들 수준을 아까 말 그대로 7, 80% 이상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해결이 되냐면, 독해책에 보면, 파트가 2가지로 나뉘어요. 앞쪽에는 핵심 구문, 그러니까 유형별 독해라는 게 있고, 근데 내용이 쉽다고 그랬죠? 당연히 이제 좀 기초가 부족한 분들은 그 독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금방 적응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문제는 2번째에 나오는 구문 독해예요. 구문 독해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가 있으면 실력이 다시 한번 또 올라요. 그리고 나면 공무원 영어, 경찰 영어 같은 경우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먼저 이 문법 부분을 2번, 3번 돌리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정도 돌리면서부터 독해 공부는 같이 병행을 해 나가면 그러면 독해를 어떻게 한다라는 느낌이 설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듯이 공부를 해 나가면 되니까 독해는 한 문장 그 독해 지문 하나하나 해석해서 분석하고 이러면서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내면 그냥 간단하게 끝낼 것을 괜히 설명 들으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뭐 동영상을 꼭 뭐 몇 강이면 몇 강 꼭 봐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없이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 독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유형별 독해 수준과 구문 독해 수준은 수준이 다르니까 이 책을 2번째나 문법책을 2번째, 3번째 진도를 나갈 때 독해 공부를 같이 하는데 유형별 독해를 먼저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유형별 독해만 계속 복습을 반복을 하고요. 우리 이 문법책이 3번째 정도 끝나면서 문법 연습 문제가 한 70%, 80%가 풀리고 나면, 그리고 문법 연습 문제도 답만 맞추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석 연습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에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문 독해를 들어가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구문 독해 들어가 버리면 그나마 지금까지 약간씩 자신감이 쌓아졌던 이 영어가 갑자기 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이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좀 정말 당황스러운데, 문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읽게 되면 이제 충분히, 대신 이제 유형별 독해는 그냥 눈으로 쭉쭉 읽어나가면서 풀 수 있는 분들도 구문 독해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도 만들어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해석들을 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또 한 단계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각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은 좀 여유를 잡고요. 여유를 좀 있게 한 상태에서 매일 꾸준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문법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해 나가고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문법책 속에 있던 어휘, 독해책 속에 있던 어휘를 외워 나가면 이제 그 공무원이나 경찰 시험에 나오는 어휘 정도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반 정도는 맞춰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게 되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에서 고득점 맞을 수 있어요. 고득점이 목표지 영어를 뭐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이게 목표는 아닐 테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 계획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지금 앞으로 한 3번 정도만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한 바퀴를 빨리 여러분들이 다시 스스로 공부를 하고 3번째 돌아가면서부터, 또는 이제 한 바퀴만 돌렸더라도 어느 정도 소화를 또 시킨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독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독해 공부는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푼 지문 속에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지, 문제 풀고 답만 맞추고 맞았다 틀렸다 판단만 하고 틀린 이유만 확인하고 넘어가 버리면 어휘 실력은 또 절대로 안 늘어요. 그건 다 제껴놓고 어휘책은 또 다른 책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가 2중 3중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도 못 외우고 효과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공부 양만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했던 거를 좀 잘 귀에 담아서 그대로 해놓으면 최소한의 시간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득점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잘 활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기초 영어 부분도요. 지금 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되긴 되는데 뭔가가 머릿속에 딱딱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곧 기초 영어라고 이제 공무원 영어 입문이라고 해서 또 그 동영상 강의가 또 나갈 거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보면 그냥 말 그대로 완전히 처음부터 하는 기초부터 시작을 하지만 완전한 기초만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부분을 다 윤곽을 잡아주는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머릿속을 더 정리를 잘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오히려 책은 이 책이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건 더 그 공무원 입문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이 책에서 막 흩어져 있던 그 지식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쭉 엮여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또 실력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볼 때는 더 쉽게 빠르게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독해하고 그 공무원 입문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적절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같이 병행을 하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들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수업 내용으로 돌아와서 186페이지 이제 강조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여기 설명을 들으세요. 강조라고 그래서 뭐 동사를 강조할 때, 명사를 강조할 때, 그 다음에 또 뭐 문장으로 들어가서 비교급 강조, 최상급 강조, 뭐 부정문 강조, 의문문 강조, 강조 구문,
또 제기대명사의 강조적용법 쭉 설명을 했는데 강조하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 했던 방법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어떤 표현을 집어넣어서 강조를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강조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조할 부분을, 지금 이게 이제 강조의 마지막이에요. 강조할 부분을,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강조할 부분을 문장 맨 앞, 문두, 문장 맨 앞로 도치를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강조가 돼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문장 맨 앞으로 주어 자리, 문장 맨 앞으로 도치를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강조가 돼요. 바로 이런 걸 도치에 의한 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치에 의한 강조. 좀 전까지 책으로 쭉 읽어줬던 그 부분은 어떤 강조구를 집어넣어서 강조를 했던 거라면 지금 하는 도치에 의한 강조라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문장 맨 앞으로 도치를 시켜버리면 강조가 바로 마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쓸 테니까 여기서부터 보세요. 도치에 의한 강조예요. 문장 속에 이 문장이 부정문이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부정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정어일 거 아니에요.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도치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문장 맨 앞으로 보내라고 그랬죠. 부정어를 문장 맨 앞으로 써요. 그러면 강조는 끝난 거야. 또 문장 중간에 있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요. 그러면 또 역시 강조가 끝난 거고, 문장 속에 들어있던 보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문장 앞에 맨 앞에 써. 또 문장 속에 들어있던 부사구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또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랬을 경우에 이것들을 문장 맨 앞에다 지금 보냈어요. 문장 중간에 있던 걸 맨 앞으로 보냈어. 이걸로 강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공부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보냈죠. 그러면 남아있는 문장들은 여기다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원래 남아있던 나머지 문장들은 어떻게 써야 되냐? 그걸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되거든요. 이 처리는 지금 이제 교재에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분, 10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거 하나 공부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생겨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문장들의 문장 분석하는 방법 또는 그 어떤 말을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문법이다라는 명칭으로 배워왔지, 이런 약간 좀 변형이 되는 표현들은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5분, 10분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서 연습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변형까지 이걸로 다 공부가 같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정상적인 문장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써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 이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부분이 특수구문이라는 문법에서는 어떤 면에서 완전히 처음 설명 나왔고요. 사실 섞여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도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특수구문도 이제 완전히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들어요.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문장 맨 앞으로 보냈어요. 그럼 이제 강조는 끝났죠? 그러면 남아있는 걸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동사 플러스 주어. 바로 의문문 어순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도 이 의문문 어순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좀 자신이 없어. 그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기초영어, 공무원 영어 입문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부정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맨 앞으로 보냈다. 그럼 남아있는 걸 어떻게 쓰냐? 남아있는 문장을 의문문 어순으로 써주면 문장 성립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실제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끝났고, 두 번째,
문장 속에 있던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목적어를 맨 앞으로 도치를 시켰어. 그런데 만약에 목적어에 부정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목적어가 부정의 뜻이었다. 그러면 위에 걸 적용하면 돼요. 부정어에 공통되는 건 다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뒤를 의문문어순으로 써주면 돼요. 그럼 요 2번은 제한이 하나가 더 붙어. 목적어 중에서 긍정의 뜻일 때. 목적어인데 부정의 뜻이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 되고, 긍정의 뜻일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어 동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정상적인 어순 그대로. 자, 그러면 배우기는 지금 이게 편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목적어를 그냥 문장 맨 앞으로만 보내버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강조를 끝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문장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장일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론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두면 되고, 다음 보어를 강조하고 이제 장소부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이제 앞으로 도치해라 했죠.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되게 이거예요.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 다음 부사, 부사구 강조할 때도 대부분 장소의 부사나 부사구를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화 시켜버려도 돼요. 바로 이랬을 때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두 개는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부정어를 강조해라. 그럼 맨 앞에 도치를 시켜.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걸 의문문어순으로 바꿔요. 목적어인데 긍정의 뜻의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 그럼 문장 맨 앞으로 꺼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격보어나 장소부사구를 강조하려고 도치를 시켰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동사, 주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 동사, 주어, 이 어순은 바로 이 의문문 어순이 아니고요. 의문문 어순이 아니고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원래 이 동사 바로 앞에 있던 주어를 동사 뒤로 자리를 옮겨, 또 동사 뒤에 있던 주격보어나 부사구를 동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동사를 기준으로 가운데 가만히 놔두고 뒤에 건 앞으로, 앞에 건 뒤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의문문 어순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거다.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조건이 하나 또 붙어요. 이때도 여기 주어가 명사일 때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어가 대명사라면 이렇게 안 쓴다는 얘기예요. 대명사일 때는 목적어 도치처럼 그냥 차례대로 써버리면 돼. 그냥 차례대로 쓰면 돼요. 여기 주어는 대명사일 경우에. 자,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187페이지 보세요. 187페이지 맨 위에 6번의 도치. 거기에 1, 2, 3, 4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약간 추가로 하기로 하고 5번을 보면 so 다음에 동사 주어, need 다음에 동사 주어. 이건 부정대명사 편을 보면 우리 자세하게 수업했어요. 아예 1시간 정도를 할애를 해서 연습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풀어냈어. 그래서 그 수업만 들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대명사 중에 부정대명사 편에 가보면 이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하고요. 6번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가서 1번부터 4번까지 여기가 이제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문에도 이제 있고 또 뒷면에 또 예문이 더 추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들 하고.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이제 예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요. 의문문 어순하고 여기서 이 자리 바꿈이라는 말이 좀 헷갈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겸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예문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예문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이 두 문장을 쓰세요. The bus comes here.
버스가 여기로 오고 있다. 주어, 동사, 이건 부사. 해서 일형식 문장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here를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here를 문장 맨 앞으로 도치를 시키겠죠? 이 here가 바로 대표적인 장소의 부사니까. 바로 이걸 적용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해서 그러니까 here를 주어로 문장의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를 한번 쭉 써봐요. The bus comes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자, 이렇게 해서 써보고요. 하나 더. 주어를 버스를 she 사람으로 바꿔서 she comes here. 그녀가 여기로 오고 있다. 라는 역시 일형식 문장인데 여기서도 here를 강조해봐라. 그러면 here를 문장 맨 앞에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걸 어떻게 쓸 거냐. 윗문장은 here가 맨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요것만 남을 것이고 아랫 문장은 here가 또 나갔으니까 she comes가 남을 건데 어떻게 쓸 거냐. 그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서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리 바꿈이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여기 the bus가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 이 경우에 속해요.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here가 주어 자리로 가. 그리고 the bus가 here 자리로 가는 거예요. comes는 형태 변화 없이.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Here comes the bus.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부사, comes가 동사, the bus가 주어.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바로 here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래 here를 강조하려고 도치를 시켰어. 그럼 남아있는 건 어떻게 하냐? 이게 주어죠. 근데 이게 바로 대명사잖아. 그래서 바로 이렇게 Here she comes.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렇게 이론으로만 적어놨을 때는 좀 애매했었지만 예문으로 보고 나니까 명사할 때는 이렇게 뒤에 쓰면 되는 거고 대명사할 때는 그냥 차례대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자, 여기다가요. 요 표현 좀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Here you are. Here it is. 같은 표현이거든요. 회화체 표현이에요. 자, 여기도 여기 you가 대명사, it이 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익숙해지면 이것도 금방 익숙해지지. Here you are, here it is는 물건 건네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물건을 주면서 하는 말.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 더. Here we are. 이런 표현의 생활영어 표현도 있거든요. 이것도 대명사니까 먼저 쓴 거예요.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다 왔다. 이게 바로 here we are.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가 나왔을 때는 먼저 쓴다. 이제 보면 되고. 명사가 나왔을 땐 뒤에다 쓴다. 그럼 이제 자리 바꿈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부정어가 도치가 되면 의문문 어순을 쓴다는 얘기인데 그럼 의문문 어순과 자리 바꿈은 어떤 차이가 있냐? 형태가 같을 수도 있어요. 문장의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르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here를 도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문문 어순으로 한번 써볼 테니까 확인을 해봐요. 이런 게 의문문 어순이에요. 대신 here 다음에 의문문 어순 쓰면 틀려요. 자, 근데 이제 한번 비교해보라 이 말이야. 자리 바꿈과 의문문 어순은 어떤 차이냐. 요게 일반 동사 아니에요. 그럼 이거 의문문으로 치려면 조동사 do를 써야지. 3인칭 단수니까 does 쓸 거 아니에요. 바로 요 차이예요. the bus. 그 다음에 여기 조동사니까 여기 동사 원형 와야지. 이렇게. 우리 방금 전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을 하고 나면 주어 동사를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켜라. 그게 바로 이 어순이에요. Does the bus come? 이렇게. 이게 바로 의문문 어순이야. 그런데 이제 here 뒤에는 의문문 어순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지. 그래서 비교해보라고 나란히 적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수구문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예문이 있으니까 예문 보고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런데 188페이지. 이론은 다 끝났는데
188페이지에 이제 주요 예문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줄 보니까 옆에 구문 보세요. 우리말을 적어 놓은 거. 나데이 till B라고 하고 뜻이 B 하고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정확하게 외우세요. 해서 밑에 보니까 문장 전환이 몇 개가 돼 있어. 그 다음 줄. 다섯 번째 줄. As soon as he saw me, he ran away 해놓고 옆에 as soon as A, B 해놓고 뜻이 A 하자마자 B 하다 라고 이제 뜻 처리가 되어 있죠. 바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구문을 한번 좀 봐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문을 안 본 상태에서 이 문장을 쭉 보게 되면 전혀 이해 안 되고 굉장히 어렵게 느낄 거예요. 어렵게 느낄 거니까 지금 이걸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구문 정리하듯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요걸 정리를 잘 해놓고 나서 요 예문들을 연습을 해보세요. 그 표현 두 개를 따로 구문 정리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써보라 이 말이에요. 써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이해를 해보고. 자, 먼저 여기서부터 해요.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할 거예요. A 하자마자 B 하다. 뭐뭐 하자마자란 뜻을 가진 것은 접속사거든요. as soon as란 접속사예요. as soon as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또 주절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이랬을 때 여기 이제 종속절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이제 B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하자마자 B 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as soon as라는 게 뭐뭐 하자마자란 뜻을 가진 접속사구나.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 파트를 가보면 이 as soon as의 동의어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요런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암기를 하세요. 자, 또 하나 동명사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 이 뜻을 가진 전치사가 있어요. 그게 on이에요. 또는 upon. 이거 동의어예요. 그러면 접속사 자리에 전치사를 써. 그러면 이 A 자리에서 요 동사 있죠? 요걸 활용해서 이렇게 ing를 바꿔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대로 쓰고 주절이었던 B는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 A 부분은 바로 여기에 이제 형태는 변화가 되겠지만 A의 내용은 여기 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A 하자마자 B 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쉬운데 이제 지금 쓰는 거예요. No sooner A than B.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빨리 암기를 해야 돼. No sooner A than B. 뜻이 바로 이거예요. A 하자마자 B 하다. 그래서 No sooner A than B를 가지고 문장 전환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 해요. 이것만 가지고 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외워요. No sooner 대신에 이걸 써도 돼요. hardly나 scarcely.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가면 좀 덜 헷갈릴 거예요. 여기 than 나왔죠? than이 나오면 앞쪽엔 비교급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soon이라는 부사에다가 er 붙인 비교급이 온 거구나 해서 no sooner A than B 해서 요 단어랑 요 단어를 연상을 시켜서 이제 암기하면 될 거고, 아래를 보니까 no sooner 자리에 이제 hardly나 scarcely라는 부사로 바꿔버렸죠? 그럼 여기다가 than을 쓸 필요는 없겠구나.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그래서 hardly나 scarcely로 바뀌었으면 이제는 than 대신에 before나 when을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도 한번 배웠냐면,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2장, 시제편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시제편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특히 어디 할 때 나왔던 거냐?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주요 표현이라고 한번 정리가 된 거예요. 책에도 그대로 정리가 돼 있고.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는 이 A 부분이 지금 종속절이란 건 뻔하잖아요. B가 주절이고. 근데 이 구문을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when과 before와 than이 바로 종속 접속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절이었던 B가
문장을 바꾸고 나다 보니까 갑자기 종속절이 돼버린 거야. 여기가 종속절. 종속절이었던 A는 그대로 내려와서 주절이 돼버린 거라고. 이래서 시제 문제가 발생해요. 시제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적어 놓으세요. 먼저 as soon as A, B 할 때 여기 동사와 여기 동사는 둘 다 같은 시제. 특히 과거 시제를 쓰는 게 원칙이다. 그 다음 과거의 일을 쓸 때 과거 시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래 구문으로 내려와서도 B는 결국은 과거의 일일 거 아니에요. 과거를 썼어. B 자리에는 똑같이 과거를 쓰는 거예요. 옛날 일일 테니까. 근데 문제는 A 자리요. 아까는 종속절이었는데 지금은 주절이 돼버렸어. A 하자마자 B 하다야. 그러면 A라는 행동을 하자마자 B 하다인데 B라는 걸 과거로 써버리면 A는 B보다 먼저 일어난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특징이에요. 여기 A 자리에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라는 거. 자, 이 특징 때문에 과거 완료 우리 수업할 때 한번 적어준 거예요. 자, 이걸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이해를 해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져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것도요. No sooner하고 hardly하고 scarcely 요 세 개 있죠. 요거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부정어예요. 부정어잖아. 그리고 이 단어에 not의 뜻이 들어있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인 거 강조 많이 했어요. No sooner, hardly, scarcely는 부정어라는 점. 두 번째 No sooner, hardly, scarcely는 빈도부사로 봐야 된다는 점.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맞물려서 문장 전환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머릿속에 잘 넣어둔 상태에서 교재에 있는 문장 전환을 이해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문 하나 끝냈고요. 이제 하나 더요. 지금 이걸 알고 있어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예 몰라버리면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문이라도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자, 먼저 여기는 영어부터 바로요. Not A until B 또는 Not A till B 이렇게 해서 뜻이 이거예요. B 하고서야 비로소 A 하다.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 우리말 뜻처리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부터 좀 잘 안 외워질 거라고 이게 아마.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쉬운 해석이 있거든요. 그 해석을 먼저 또 좀 이따 적어줄 테니까 내용으로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되 외우기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B 하고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바로 밑에다가 한 줄을 뭔가를 써줄 게 있으니까 비워두고 이제 그 다음 줄을 봐요. 자, 여기서 이 B를 강조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B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정리 잘해둬요. until과 till은 바로 이 구문으로 쓰이는 until과 till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치사라면 B 자리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와 있을 것이고 내지는 동명사도 포함해서요. 만약에 여기 till과 until이 접속사라면 무조건 부사적 접속사니까 B 자리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이렇게 이제 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until부터 B까지는 이렇게 쓰였으면 부사구, 이렇게 쓰였으면 부사절이겠지. 그럼 이제 이것들은 바로 부사구거나 부사절이에요. 자, 이제 이런 구문이 있는데 여기서 B를 강조하려고 그래. B. 그러면 앞에 전사 접속사하고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B를 도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치를 시켜서 B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해. 어떻게 해야 되냐면 until B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먼저 not, 앞에 있는 not을 먼저 앞으로 내보내. 그리고 나서 until이나 till B를 이렇게 이어서 쓰면 도치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정어 도치. 문장 맨 앞에 not이 나오고 그 다음에 until B라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이렇게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에 뭘 써야 되냐? A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부정어가 도치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A 자리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사 플러스 주어, 의문문 어순. 그리고 실제로 A 자리에 의문문 어순을 써놔야 우리가 B와 A의 경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지, A를 정상적인 표현으로 써버리면 앞에 B와 A를 구별을 못해요. 여기를 끊어야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자, 아무튼 부정어가 도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의문문 어순이다. 자, 또 하나. 지금 원래 문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치를 통해서 강조를 했어요. 또 하나. 다시 원래 문장으로 가서 B를 강조하고 싶은데 그럼 도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냐? 있어요. 그게 바로 강조 구문을 사용하는 거야. It is that 강조 구문. 이건 어려웠던 건 아니니까 또 한번 쓸 테니까 보세요. It is를 쓴 다음에 사이에다가 강조하고 싶은 걸 집어넣으라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죠? 바로 요 자리에 요걸 집어넣어. until be. 근데 not까지 같이 보내. 그래서 이렇게 not until be. 그러면 이제 이게 강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자리엔 또 뭐가 남냐? A만 쓰면 돼. 그런데 여기는 it is that 강조 구문이라는 정확한 틀이 있죠. 그러면 여기 A 자리에는 그냥 정상대로 주어 동사 순서에 주어 플러스 동사 순서에 그냥 평서문 어순, 정상 어순을 써주면 그러면 이제 문장 전환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절대로 역시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직접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자, 다시 근데 이제 아까 이 표현보다 좀 쉽다고 한 뜻. 그게 뭐냐면 B 하고서야 비로소 A 하다. 이게 이 뜻이에요. B 한 후에 B 후에 A 하다. 근데 여기서 지금 B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B 한 후에를 좀 강조하려고 이런 말 넣어줘. B를 한 후에서야 이렇게 B 한 후에야 A 하다. 자, 이제 보세요.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접속사가 바로 after예요. 그래서 until하고 till 자리에 after를 써. 그럼 이게 전사라면 B 자리에는 또 명사나 대명사, 접속사라면 B 자리에는 또 주어 동사 있는 문장 이렇게 오겠죠? 뜻이 이거죠? B 후에 A 하다. 그러면 A 자리에서 not을 없애버리고 그냥 A만 쓰면 돼. 그럼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것도 부정문이었던 게 긍정이 되는 거고 긍정이었던 게 부정문이 되는 거고 그 원칙대로.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B를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B 한 후에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 after B를 강조하려고 그 앞에 only라는 부사를 쓰기도 해요. only라는 부사를 표현 써서 문장에서 자주 나와. 해서 나오는 게 바로 only after 이런 표현. 자, 그리고 이제 덮어 쓰세요. 여기 이제 only after라는 표현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not하고 until이 있죠. 여기서도 이걸로 바꿔도 돼. only after. 자, 그리고 여기도 not until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바로 이렇게 바꿔도 돼. only after.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라도 정리를 하고 나야 그나마 이제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주 힘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특수구문이 다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마지막 단원이 이제 화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요. 수고했어요.